레이디운 채널 구독자 10,000명 돌파 기념으로 구독자 3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신 3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딩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서 또래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공감대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 직장인 9년차 37살 젠틀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유튜브 이렇게 촬영은 처음인데 이게 귀한 기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빙유라고 하고요. 저는 82년생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까지 미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저와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 이제 싱글이신 분들을 오늘 이렇게 모셔서 이분들은 이제 과연 연애나 결혼 그리고 일, 노후, 재테크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다들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딩딩이님은 이제 올해 40이 되셨고 저랑 동갑인데 지금 이제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혹시 다른 일을 하셨었나요? 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제가 영어과다 보니까 이제 영어과. 아무래도 이제 직장 취업이 바로바로 잘 안 돼서 이제 학원 강사부터 시작을 했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7년, 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학원 강사를 평생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때 35살인가 36살쯤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구급 시험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4, 5년을 지내다가 이렇게 운이 좋게도 됐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아. 사실 이 남자 나이 30대 중반이면 그렇죠.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연애도 하면서 이제 미래를 조금 같이 그려볼 이제 배우자도 찾아야 되는데 힘든 결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서는 더 못하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자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공무원 9급이면은 사실 그렇게 연봉이 네네. 공무원 9급을 준비하시게 된 이유는 이제 결국은 공무원 연금이라던가 미래에 이제 안정성을 믿고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렇죠. 사람 성향 차이긴 한데 월급이 좀 적고 네. 아무래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성향이면 네. 보통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하죠. 딩딩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이제 40대 40을 훌쩍 넘긴 분들도 수험생들 중에 좀 있었나요? 가장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40대 후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합격자 중에. 그래서 저희 직렬 같은 경우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도 어느 정도 공부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만 60세까지 직업이 보장된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당장의 돈은 굉장히 네. 적게 받아도.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이제 보통 어려운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회사가 대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바뀌고 지금 또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서 또 업종이 변경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2012년부터 해서 한 회사로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8년, 9년? 예, 9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회사가 바뀌었던 거죠. 회사가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사업부를 이제 외국계로 매각을 한 거예요. 고용 승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됐었고 말씀하셨는데 업종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자동차 쪽에 있는데 자동차 트렌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발하는 부품이라든지 양산하는 부품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지금
좀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지금 기존에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겪는 뭐 고충이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있는지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나 사실 아직은 없거든요. 여기 갑자기 뭐 급격하게 뭐 이렇게 팍 바뀌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마 고민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아이템군을 개발함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산업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나름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약간의 위기 의식. 그러면은 어떤가요?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중소기업 재직자고 궁금해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만 봤을 때는 뭐 40원절이 여기서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 사실 잘 없고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보고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거나 뭐 아까 여기 계신 분처럼 이제 뭐 공무원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만 많고 이제 그거보다가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쯤이 되면은 뭐 또 아무래도 뭐 인사적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뭐 자기의 뭐 개인 사정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가실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내가 뭐 이 회사를 퇴사해야겠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시는 건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실히 뭘 해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없어요. 인생 사람 사는 건 이제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뭔가 다른 쪽으로 좀 나아가고 싶어요. 물론 기회가 된다면은요. 네. 러빙유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고 그리고 지금 커리어 관련해서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 좀 저는 물류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외국계 회사고 지금 이 일을 한 지는 한 1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회사에서 계속 13년 근무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 지금 회사는 한 4년 정도 됐고 그 전 회사에 몇 개의 회사를 다녔었고 근데 계속 같은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외국계 쪽은 제가 느낀 바로는 좀 능력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봤을 때 어쨌든 한 50대인 분들까지도 계시고 여성분들요 아니면 저희 회사는 좀 업계가 좀 남성분들이 많은 쪽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분이 더 많지만 여성분도 한 굉장히 소수지만 계시고 그런데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위기의식이 더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회사가 아니어도 뭐 이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회사만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이 생겨서 주식 쪽도 하게 됐고 그리고 원래는 공부를 더 해서 뭐 이제 학위를 더 따거나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다닐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보다는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다니지만 좀 대비를 해서 뭐 사업 쪽을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괜히 그 공부 쪽에 너무 돈을 이제는 들이기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재테크를 먼저 더 대비를 해서 왜냐면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 보자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만 믿을 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도 생각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전혀 그런 거는 없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면서 회사를 그러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레이디 윤님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주식 때문에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당장은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40이 딱 되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한번 이제서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이제 나의 자아 찾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참 그럴 때. 한참 그럴 때인가요? 아 농담하는 갑자기. 제2의 사춘기. 원래는 이제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고민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그때도 물론 당연히 했겠죠. 그때 이제 또 했었고 지금 이제 40이 돼서 다시 이제 그런 시기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제2의 사춘기처럼 그게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저를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저도 지금 이제 연구 기획 쪽으로 약 10년 정도 이제 경력이 있는데 이 경력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거에 한번 도전을 해볼지 이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궁금했고 다 직장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뭐 학원을 뭐 7년 정도 했다고는 했지만은 이제 학원이란 데는 사실 자영업자 좀 비슷하거든요. 개인 사업자 비슷한 느낌인데 회사 내 지금 코로나 시대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중소기업을 한 3-4군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외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벤더 업체라면은 이제 대기업의 이제 상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 같은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좀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계 같은 경우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사실 저희 지금 현재 회사는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뭐 그냥 본인이 계속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는 거의 한 50대까지는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굉장히 힘든 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점점 제 느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만 남겨두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움직임들이 느껴져요. 그 회사의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서 물론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는 그런 불안한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진 않아요.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 뽑더라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에만 이제 채용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요즘은 더 어려우니까 좀 자제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공통의 주요 관심사가 재테크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잖아요. 그래서 재테크 관련해서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월급 이외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주식이 돈을 더 버는 줄 알았어요. 주식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몇백 %씩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금 이자보다만 조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해본 결과 일단 돈을 많이 벌려면은 단타를 잘 치든가 시드머니가 많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많이 사서 기도하고 있든가 이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해 보니까 이거는 성향이 좀 맞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만히 재미로만 하고 있고 요새 주식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자기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종목을 좀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100%막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어차피 은행에 맡기면은 그러면 너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벌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욕심이 크지 않고 그냥 1년에 뭐 5% 이상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불려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괜히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해봤는데 나는 잠을 못 잔다 이걸 해놓고서 떨어지니까 계속 불안해서? 이것만 보고 그러면 진짜 100%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주식은 당연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니까 근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그 좀 마음을 비우고 돈을 그래도 잃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 물론 어떤 분은 뭐 확신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하지만 일반 사람은 그냥 안 하고 이제 자기 돈으로 자기 정말 여윳돈으로 하지 않는 한 정말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게 특히 국내 주식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차라리 그걸 못 버틴다 그러면 저는 미국장을 추천하는 게 거기가 좀 더 그래도 안정적이라서 근데 물론 거기도 뭐 종목을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국내장은. 어떤 게 트렌드가 돼버리면은 이미 그거는 수익 보기가 되게 힘들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이 3월 달에 굉장히 떨어졌다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조금씩 올라갔었는데 그때 좀 아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막 사고 그랬더래요. 대출까지. 받아서 괜찮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뭐 주변에도 많이 수익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주식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해 시작했는데. 그 작년에 비해서는 그 상승률이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오히려 이제 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실제로 코인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인도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이게 팔 때 세금 같은 게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붙나요? 지금은 안 붙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붙고 내년부터는 세금이 250만 원 이상부터는 붙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도 주변에 보면은 코인을 이미 많이 번 사람도 있었는데 이미 코인이 다 많이 올라가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상승 측면에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뭔가 또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만 또 재테크의 수단은 아니니까 또 뭐 부동산도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펀드도 있고 예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숙한 진행과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촬영에 응해준 세 분 덕에 일과 재테크를 주제로 한 일부 영상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주제를 적은 시간에 다루려 하다 보니 못다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그 수원에 치킨이 유명한데 그 치킨 거리 통닭 거리로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가시죠. 15분? 봤으니까. 신기하다. 드세요. 아니 3살 차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